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장 또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뒤에 저희 반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중 하락폭을 줄이면서 2,37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위기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국내 시장은 오늘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0%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78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현재 895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고 기관도 2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703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1,441억 원어치, 외국인은 3,248억 원어치 팔아낸 반면 개인만 홀로 4,635억 원어치 사들여준 모습이네요. 시장 속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확보로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 29.98% 오르면서 11만 2,3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 후반에 로봇 관련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프로주식 리그에서 사활을 거신 감독님들이 있었죠. 로봇주들의 훈풍이 다시 한번 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 세계 은행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국내 은행주들도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보이는 종목들 중에선 하나금융지주가 낙폭이 가장 크네요. 3.21% 하락하면서 46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신한지주도 2%대,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도 1%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은행주들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주식 반장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문종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오늘 선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선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차전 지수는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여전히 시장 잘 보고 있고요. 네,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네, 근데 뭐 지금 뭐 시장은 뭐 2차 전지를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렇게 이제 대별된다는 뭐 그런 뉴스 기사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그 배트맨 이제 방송을 하고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제 주식반장 코너를 통해서 1월 19일부터 오늘이 벌써 이제 9강째가 되네요. 9번째.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나왔던 이슈가 CS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인데, 이 은행이 사실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골드만삭스나 뭐 그런 JP모건이나 그런 것처럼 글로벌 투자은행이라서 뭐 일파만파 좀 커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크게 이제 뒤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이제 그 현재가 호가창을 조회하면은 거래원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CS라는 창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은행이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크게 확산되는 어떤 그런 익스포저가 뭐 확인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없어요. 뭐 숨겨진 게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볼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뭐 뉴스 기사 보면은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이제 그런 징후가 좀 보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올해 1월 3일을 바닥으로 해서 급격히 반등 모드로 좀 갔어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이탈이나 엑시트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크게 없이 오히려 또 유입이 됐고요. 그런 걸 봐서는 제반적인 걸 봐서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또 이렇게 어찌어찌 좀 지나가지 않을까. 다만 저는 사실 이제 그 리스크, 위험,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그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실 보상받는 게 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내는 하지만 최소화시키자라는 주의라서 돌다리도 뭐 두들고 한번 건너자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매수는 항상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네. 1년에 뭐 한 200여일 동안 주식시장은 빨간 날 빼고 계속 열리잖아요.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씩 꼬박꼬박 열리고요. 그래서 주식 매수는 사실 이제 항상 천천히 네.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그 지난 주말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서부터 해서 뭐 그 외에 기타 이제 뭐 소규모 은행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CS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내일이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을 끼고 어떻게 이제 봉합되고 어떻게 좀 확산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FOMC도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애써서 너무 적극적으로 덤벼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의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어쨌든 간에 그 배터리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배터리가 시장의 초유의 관심이 되고 있죠. 계속 날이 지날수록. 네. 우리 앵커님도 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인간 지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가 사고 싶어질 정도면 이거 고점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배터리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문종욱 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셨다면 문종욱 반장님이 언제부터 배터리 이야기 하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니 QR코드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열정적인 배터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접수가 되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2차 전지 배터리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 종목 때문에 너무 골치를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강의 끝난 뒤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고지할 건 다 고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제가 2차 전지에 관심 있을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좀 전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살 기회가 있을 것인가. 네. 있다면 그게 기회가 진짜 맞을까. 네.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9번째 강의 시간인데 우리 앵커님은 그 부반장으로서 바로 옆자리에 계셨는데 그 걱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지금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거슬러 가면 제가 1월 19일이 이제 첫 강의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부분을 네. 좀 캐치를 하고 주식을 좀 좋아하시면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뭐 8, 9만 원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두어 달 사이에 뭐 강산이 10년 만에 변하는데 이건 주식은 이제 2달 만에 변한 거예요. 근데 또 왜 배터리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더 크게 보자 이거예요. 크게?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네. 뒤에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겁니다, 이거. 아, 자극적이다. 과거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아니 근데 반장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보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전자 매수했다면 이걸 왜 이렇게 띄워드리냐면은 우리가 흔히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사실 뭐 진짜 주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야 내가 그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삼성전자 사놓고 있을 걸 내가 왜 그렇게 맨날 밤새서 해외 시장 보고 막 그랬을까
또 이제 어떻게 복구하려고 선물 옵션까지 하고 해외 선물까지 하고 왜 그랬을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뭐 소주 한잔 하고 이제 그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투자의 어떤 정말 좋은 그런 뭐 소스 뭐 어떤 그 내용 그런 걸 가지고 막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야 내가 그때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야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그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96,800원까지 찍었죠. 2020년 말이죠. 그 뒤로 이제 하염없는 하락을 하는데 자 이 종목을 시간을 되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은 뭘 사겠는가 주식시장에서 뭐 그냥 다들 그냥 거침없이 삼성전자 그냥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삼성전자 그 당시가 8,000원이에요. 8,000원. 10년 전에 8,000원인데 자 그럼 8,000원에서 96,800원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10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꿈 텐베거죠. 텐베거. 삼성전자가 텐베거가 나오는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구조적 성장이었다. 제가 1강 때부터 말씀을 드리죠.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선점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산업의 핵심 대장주 그리고 그 생태계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분산을 해서 갖고 계시면은 그냥 가만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본업에 충실하시고 밤에 해외 선물 보느라고 눈 빨개지지 마시고 그래도 편안하게 시장이 시세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가 자 10년 전에 8,000원이 어쨌든 텐베어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6만 원 정도 오면은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또 뭐 적자가 어쩌느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재고가 지금 뭐 20년 만에 뭐 최고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가 지금 10년 전에 이 시기가 뭐냐면은 구조적 성장이다. 삼성전자의 그 원래 시작은 1985년 정도 되죠. 일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소니, 도시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넘버 원이었잖아요. 반도체. 그 기술을 가져와서 삼성전자가 프라자비 이후에 가져온 거죠. 업력이 그러면 85년도부터 지금 단순히 보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구조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산업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90년 중반에 지금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개가 남아 있어요. 전 세계 점유율 거의 99%죠. 근데 이 90년대 중반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거의 한 50여 개 이상이에요. 대부분이 대만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 지금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년 동안, 2013년 동안 이 20년 동안 치킨 게임을 통해서 다 박살을 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터리 얘기하는 데놓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배터리가 삼성전자로 말하면은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로 말하면은 그냥 이 앞전의 시기다. 앞전의 시기. 앞전에 90년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라는 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개인용 PC,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게임을 하고 문서 작업하고 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데스크탑보다도 뭐 게이밍 컴퓨터 그런 거 외에는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다 하시겠지만은 그 전에 90년대 중반만 해도 이게 보급형이 아니에요. 컴퓨터 한 대가 90년대 중반만 해도 그냥 단순 컴퓨터 한 대가 데스크탑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할 때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보급하는 대중화가 아니죠. 90년대 이제 그 밀레니엄 그 시대, 그러니까 90년대 말, 지금부터 그냥 간단히 보면 20년 전이죠. 그때 비로소 보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해요. 반도체 수요가. 삼성전자는 이미 85년도부터 투자를 하고 90년대 중반에 반도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 약 10년을 고생하죠. 10년을 계속 투자하죠. 여러분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얘기 나오잖아요. 저거 미친 짓 아니냐고, 망하지 않냐고. 미래의 먹거리다. 그렇죠. 그게 1985년부터 자, 네. 1985년도부터 자, 1985년도부터 1990년 중반이죠. 말이죠. 그냥 여기 2000년 내려가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10년이 10년. 자, 밀레니엄 때 반도체 수요 급증해서 PC 수요 급증하고 하면서 반도체 엄청나게 팔리죠. 그때부터가 대중화의 시작이다. 반도체. 그렇게 보시면 자, 배터리는 1992년도부터 LG 화학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태죠. LG 화학이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 20년 투자한 거예요. 20년 투자했는데 자, 그동안은 배터리가 우리 흔히 하는 예전에 그 스마트폰 전에 뺐다 끼는 그 이 피처폰 그쪽에 사용을 하다가 그건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돈이 안 되는 거.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이게 대중화가 되는 그 시점에서 자, 2016년, 17년도에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로 완전히 재패를 해버려 완전히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삼성, LG에서 코드 제로, 요새는 뭐 선 없는 뭐 가전이 다 대세가 되잖아요. 그게 2016년이에요. 자, 이때부터 그나마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좀 돈 좀 많지겠구나.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소형 배터리는 투자들이 대비해서 계속 뭐랄까요? 그 이익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3사 투자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익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막 열광하시는 에코프로 BM, LNF, 코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SDI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적자예요, 적자. 자, 그러면은 얘들은 적자라고 사업을 접었느냐? 아니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회사를 다 죽이듯이 그게 뭐냐면 죽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은 기술을 더 초격차라고 하죠. 더 높이는 거죠. 기술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가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 만들어서 팔았을 때 원가가 거의 6불, 5불, 6불이었어요. 5달러, 6달러. 그거를 계속해서 공정 개선을 하고 초격차를 통해서 이 원가가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몇 센트밖에 안 나와요. 하나당. 그러면 5달러짜리를 2달러까지 줄이면 반으로 줄여버리는데 대마이나 기타 50개 정도 그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팔면 그냥 적자가 막 나오니까 다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걸 20년 동안 하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완전히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배터리는 돈이 안 됐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2020년도에 자동차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테슬라가 2013년도에 모델 X를 1억짜리를 파는데 뭐 3년이 걸려도 난 기다리겠다 해서 산 게 결국은 그 시작이 보급화가 된 게 2020년도부터. 자, 좀 더 아픈 뭡니까? 2018년도부터 중국 시장에서 시작이 되죠. 푸시를 가죠.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을 전체 평가를 하면은 뭐 CATL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기술이 초격차를 못 따라온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가 자,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소재 업체로 알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2023 인터 배터리 행사가 열려요. 배터리 셀에서부터 장비 뭐 다 해서 다 참가해서 하는데 자, 그 회사들이 업력이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뭐 그런 것들은 LNF 걔들은 뭐냐면 2004년도부터 해요.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이잖아요. 거의 10년. 자, CATL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LFP 쪽으로 해서 가고 하이니켈 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초격차를 계속 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라는 거를 팔면서 흑자 전환을 다 해요. 왜? 비싸고 고부가가치니까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개화가 이제 되는 시기다. 되는 시기고. 자, 거기서 지금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이 돌덩이
그야말로 그냥 껌딱지라고 하죠. 이게 8,000원에서 시작이 돼서 3만 원까지 가고 조정받았다가 또 5만 원 가고. 자, 8,000원짜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밑에 단에 이 삼성전자에다가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주말에 삼성전자 이거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밑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재, 뭐 대표적으로 한솔 케미칼, 그리고 뭐 테스 장비회사 그런 거를 이 시기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보세요. 모르긴 해도 수십 배, 수백 배씩 다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대빵의 시장이 열리면은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자동으로 성장을 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은 지금 이랬을 텐데 그게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의 모습이 현재의 배터리의 주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계좌에 내가 가진 계좌에 왜 주식이 안 갈까? 배터리만 가고 내 계좌에 없는 배터리만 가고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안 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를 해요. 자, 산업별로 업종별로 수출 통계예요. 자, 반도체가 1% 성장했어요. 1%. 반도체가 1%. 수출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90억 달러니까 한 140조 되겠네요. 그렇죠? 자, 1% 성장했어요. 일반 기계 2%. 자, 석유화학 말할 것도 없죠. 중국한테 이건 다 잡혔잖아요. 이제 이거는. 자, 자동차 16%.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전기차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현대기아차가 오늘 나왔잖아요. 전 세계 작년 판매량 넘버 3가 됐다고요. 2010년도에 넘버 5가 된 뒤에 13년 만에 넘버 3가 됐어요. 1위가 도요타고 2위가 폭스바겐이에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넘버 3가 됐어요. 전 세계 대단하죠. 자, 근데 이 중에 자동차가 성장이 16%가 나왔는데 전기차다. 자, 석유 제품 65%예요. 자, 석유 제품이 뭘까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자, 우리나라 석유 제품은 작년에 유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정제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S-오일하고 상장사는 S-오일 뭐 지금 뭐 GS 칼텍스 상장 안 됐죠. 없어요, 그냥. 정유회사는 뭐 다 그냥 비상장으로 있고. 그래서 성과급을 뭐 얼마 줬네 뭐 그 뉴스 나왔잖아요. 그게 석유 제품이에요. 이걸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대장이 아니니까. 지금 유가 떨어졌잖아요. 자, 철강 5%. 얘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 리오프닝하고 하면은 뭐 투자가 어쩌느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와 같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 세계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거는 없다. 차 부품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차 부품 개수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잖아요. 2%. 자, 2차 전지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15%다. 2차 전지가. 자, 디스플레이 이미 중국한테 먹혀서 마이너스 1% 성장, 선박 마이너스 2% 20%네, 마이너스 20%. 자, 바이오 헬스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그쵸? 바이오는요, 임상, 1상, 3상 가면은 어떻게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국내는 그걸 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 바이오헬스 회사들 재무제표 까보세요. 전부 다 적자예요. 매출은 뭐 1억, 2억, 뭐 10억. 이거는 2017년도에 제가 엄청나게 그때 한번 트렌드 잡아서 한번 할 때 이후에는 지금은 작은 경색기에는 누가 투자합니까? 누가. 자, 그리고 무선통신 마찬가지. 컴퓨터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에 업종에 있는 종목이 계좌에 있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되는 쪽으로. 그거를 되짚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뭐 크게 적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국내 배터리 양극재 수출 현황이에요. 자, 22년도에. 제가 양극재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자, 2월 기준으로요. 자, 작년에
배터리 셀 3사가 수주 잔액이 725조라고 그랬죠. 올해 1000조 예상한다는데 2월 달에 대략 집계가 1000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중에 40%는 양극재라고 그랬죠. 양극재. 양극재가 400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40조짜리 수주 받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0년짜리죠. 자, 근데 여기서 더 가요. 더. 올해 월 평균 뭐 150조씩 계속 성장을 하는데, 자, 거기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어제 뉴스 나왔죠.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250조를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제 또 나왔죠. 현대기아차에서 정부의 등에 업고 미래차 세계 넘버 3 안에 들게 하겠다 해서 현대기아차가 63조 투자한다고 나오죠. 전동화 쪽에, EV 쪽으로. 자, 지금 도요다가 안 나왔죠. 도요다가 세계 자동차 넘버 1이에요. 자, 넘버 2 폭스바겐이 250조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도요다 곧 나오겠죠. 자, GM하고 포드는 이미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BMW가 2035년도 40년도 돼가지고 전기차 그 비중을 자기네 전기차 비중을 50%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정을 했죠. 2030년이 되면은 BMW 마크 달고 나오는 차의 절반 50%가 전기차다. 발표했어요. 2026년도가 되면은 BMW 세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다. 라인업을. 오늘 발표했어요. 자, 프랑스 르노 자동차 회사가 국내 양극재 좀 얻으려고 왔다가 그냥 가요. 볼보 요번에 들어왔죠. 지금 뭐 삼성 SDI하고 뭐 협상을 하느니 뭐 나오죠, 지금. 테슬라는 LNF 쪽 거 지금 직납받아 쓰고요. 이게 전부 다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자, 이 표가 뭐냐면은 국내 배터리 양극재 수출량인데 2019년도에 배터리가 양극재보다 더 많죠. 20년도 많고 21년도 많은데, 자, 22년도에 양극재가 배터리 수출을 더 넘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앞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막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자, 이때는 국내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에 거의 납품하는 요 시절까지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때 양극재에 뛰어들어서 시제품을 해서 샘플을 보냈는데 수준 미달이야. 빠꾸당했어요, 처음에. 그거 개선해가지고 지금 LG 엔솔하고 SDI에 들어가죠. 자, LNF는 원래 전통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양극재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해외 업체로 가거나 요번에 테슬라에 직납하는 것처럼 국내 3사에 의존하던 3년 전만 해도 국내 3사에만 의존하던 이 양극재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폭스바겐 서로 와서 양극재 좀 달라고 협의 좀 하자고 하고 볼보 와서 하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왜? 우리나라 기술이 제일 좋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IRA하고 유럽의 CRMA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중국산 제품,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 유럽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들 안에서 재료, 부품 해야지만 보조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CATL이 포드하고 우회적으로 해서 합작법인 설립한다고 나왔죠. 그거 지금 심사받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 영향력 있는 의원이,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이거 기술 수출식으로 해서 하는 거 보조금 안 주게끔 법안 마련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 배터리 지금 현재 75%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3사예요. 대한민국 3사. 자,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2025년도까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미국은 지금 픽업 트럭으로 지금 거의 나가죠. 자, 배터리도요,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모닝이나 뭐 레이나 그런 소형차, 경차, 그리고 이제 뭐 아반떼, 소나타 뭐 그런 중형차, 뭐 중소형차, 그리고 뭐 이제 기타 그런 종목 이 차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배터리 용량이 여기가 10이 들어가면 여기는 20이 들어가고 여기는 40이 들어가고 차가 커질수록 배터리 용량이 더 들어가요. 자, 픽업 트럭은요,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3배예요, 3배. 자,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픽업 트럭 판매량이 넘버 1, 2, 3를 잡죠. 그 시장이 전기차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미국 시장에 이미 공장 짓고 납품 계획하고 뭐 GM하고 포드는 전부 다 전통의 대한민국 셀사랑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픽업 트럭 출시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 트럭 출시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못 하고 있죠. 4680 하는데 원통형 배터리를 태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LNF에 와서 직접 자기네가 생산할 것만큼만 달라 해서 이번에 계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시장에 테슬라, 게임 체인저인 테슬라서부터 해서 GM, 포드, 뭐 스텔라티스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 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에코프로 BM. 자, 그러면 얘들이 비싸다, 뭐 싸다, 어쩌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생산 캐퍼가 작년 말에 12만 톤이에요. 자, 올해 18만 톤으로 늘어나고요. 내년에 24만 톤, 25년도에 40만 톤에 26년도 55만 톤, 최종 70만 톤까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예정된 것만 70만 톤인데 지금 계약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하면은 이 생산 캐파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작년 캐파 이거 가지고 5조 매출을 올렸죠. 자, 이걸로 올해 예상하는 게 10조라고 그랬죠. 15조. 이것까지 가면은 대략 한 50조 정도까지도 본다. 자, 자본금 114억인 회사가 2020년도에만 해도 없었던 전기차에 대한 그 매출이 21년도, 22년도부터 넘어오면서 어떻게 4, 50조까지도 육박하는 이 생산 캐파를 한다. 자, 생산 캐파는 양극재 회사가 대략적으로 해서 캐파를 결정하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거를 대충 해가지고 짓습니까? 이미 배터리 셀하고 협의하에 바인딩에 통해서 공장을 지어요. 이미 납품이 되는 과정이 확정된 매출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올해 매출이 10조예요. 앞으로 50조 매출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당연히 올랐죠. 당연히 올랐어요. 더블이 났으니까 주가는 너무 빨리 오르면 조정을 보이잖아. 자, 조정이지 하락 추세는 아니다. 아까 삼성전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자, 자,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도 이 시절에서 오면은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거는 하락 추세 전환은 이 저점을 깨고 계속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뭐 바이오, 조선 뭐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저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저점을. 자, 상승 추세 중에 자, 상승 추세 중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조정이에요. 상승에 따른 조정. 에너지를 응집하는 거.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더 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기타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 장비, 부품까지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해드린 TCC3라든가 DNT라든가 그런 장비, 부품주들도 50%, 70% 올랐어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이상 더블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달 동안 그렇게 났어요, 주식이. 근데 지수는 지금 제자리야. 오히려 더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서 사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여러분들은 이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산업, 중심이 되는 메가 트렌드 그 산업,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노란톡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수익률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하죠. 자, 사실 수익률 게임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종목은 사실 겉핥기식이고, 그러니까 주변, 서브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좀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와요? 엄청나잖아요. 시장 대비. 그리고 그 종목들 몇 면을 보면 매출이나 이익 규모 그런 걸 보면은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주식을 어떻게 만약에 조그만 주식 변동성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 왕창 실을 수 있겠어요? 못 실어요. 자, 10개 종목을 10%씩만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산은 꽉 차죠. 자, 배터리가 지금 소재, 장비, 부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기관 투자가 애들이 어떻게? 소재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재주를 팔고 저 밑단에 있는 장비 부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장비 부품주들이 TCC 여기서 소개해드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노란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TCC 11,000원대 소개했던 경우 지금 18,000원 찍었죠. 자, DNT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11,000원대 소개해드린 거 17,000원까지 찍었죠. 자, 이쪽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은 그러면 소재를 팔고 에코프로 BM이나 그런 걸 파고 이거 샀다가 어디로 올까요? 이제 이것까지 다 올랐는데 나중에 2차전지 배터리 안 살까요? 기관 투자가는요. 시가총액 넘버 원부터 해서 쭉 있는 거 인덱스나 이 비교 자산이 필요해요. 자, 펀드를 지금 막 날아다니는 그 섹터에서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펀드 매매에서 잘려요. 지금 시가총액 넘버 원, 투, 코스닥의 넘버 원, 투가 에코프로 BM이죠. 그리고 저 밑에 4위가 LNF고 저 밑에가 또 어떻게 계속해서 배터리가 채워져요.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미우나 고우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펀드의 균형점을 위해서 편입을 해야 돼요. 시가총액은.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상위권으로 올라간 배터리 주식을 어떻게 다시 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 왕창 올랐을 때 휘나라를 찍는 거는 기관들이 많이 찍어요. 왜? 시가총액을 따라가는 그냥 자동방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고평가니 어쩌느냐 하면서 공매도도 치고. 공매도 칠 때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없는 분들 그냥 분할 매수해서 나는 살랜다. 많이 한 더블 올랐으니까 여기서 한 고점에서 한 20, 30% 떨어져도 나는 분할해서 사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구조적인 성장,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쭉 또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배터리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제한적인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소개를 해드려요. 사실 종목 소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많은데 종목을 굳이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좌는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현금을 꽉 쥐고 있으라고 지난주부터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거치고 결국은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도주 범위 내에서 사서 물려도 결국은 다 돌아선다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과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산업이
다른 산업이 치고 나갈 산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좀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더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빨리 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또 강의 때 보다 더 좋은 내용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종욱 반장님과 함께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더 자세한 이 배터리와 2차 전지 그 이외에도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 듣는 동안 또 종목이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뒷자리 99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KTNG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95,400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고점에 물려서 이래나 저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잡음도 많아서 정리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반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KTNG 이 이사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개별 이슈가 또 있다 보면 네.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시장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뭐 종목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안전한 주식을 찾고자 하면은 네. 근데 이런 리스크는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쉬워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쉽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지배구조라고 하잖아요. 네. 국내는 이제 KTNG 포함해서 사실 이제 한전 네. 죽어도 못 가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은행주, 네. 은행주도 뭐 그 작년에 뭐 이렇게 예대 마진이 좀 좋아진다 해서 반짝 한번 잠깐 했는데 네. 길게 놓고 보면은 진짜 못 가요. 그렇죠. 외국인들 지분율은 뭐 50%씩 막 그냥 엄청나게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은 지배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기업이고 뭐 이렇게 그 정부에서 관리하고 하니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안정적이면 뭐합니까?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게 없는데. 돈을 잘 벌고 그럼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은 그 이 낙하산 인사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키워서 그거를 배당금으로 주든 주가에 부양을 하든 자사주 소각을 하든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국 회사들은 그게 투명하게 다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경제 대국이면서도 MSCI나 그쪽에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원인이 뭐냐면 지배구조예요. 주주 환원 정책. 거기에 외환시장도 하나 있었는데 외환시장은 2024년도에 이제 우리도 개방을 한다고 했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자, 이번에 SM 같은 경우도 주주행동연대에 나온 게 뭐냐면은 독식을 하니까 그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의 서방 그 이 투자 문화는 주식은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배당. 우리가 흔히 연말에 배당 수익해서 뭐 쫙 나오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KTNG 어쨌든 뭐 질문이 들어오셨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국내 공기업 대표적으로 은행 지주사 회장이 전부 다 나라에서 찍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연임하고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자, KTNG, 한전. 제가 볼 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KTNG, 자, 가격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반등식 매도예요. 이거는 뭐 차트 보고 뭐 분석 뭐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이런 종목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반등 주면 95,400원이면은 네. 지금 뭐 오늘 종가가 87,200원이에요. 네. 뭐 지금 최근 시장 대비 그렇게 많이 물리신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반등 주면 길게 가져갈 거 못 된다. 사실 작년에 경기가 이제 안 좋았을 때 이런 종목들은 한전도 그러고요.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올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방어주라고 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추세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반등시 매도. 그리고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시장의 중심에서 가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KTNG 개별적으로 좀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 시장을 이제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분,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반등 주면 정리하고 깔끔하게 나와보자 전략을 이야기해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다음 하나 더 상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7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FA 가지고 있습니다. 35,8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안 좋지만 2차 전지 쭉 매출이 괜찮다고 해서 주가 출렁에도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장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SFA.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반도체는 솔직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하나쯤은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니까 이 반도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타야 되냐? 반도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 SFA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비예요, 장비. 반도체 공장 장비. 자동화 뭐 그런 쪽 반도체 생산을 더 효율화하기 위한 그쪽이 더 많아요. 소부장 중에 장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는 저는 좋게 봐요. 어우. 좋게 보는데 이 장비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비메모리 중에서도 메인 쪽에 있는 거, 메인 밴더에 있는 거, 그쪽을 이제 선호를 하고요. 자, SFA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요거를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큰 그림으로. 자, 차트를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앞에서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자, SFA가 반도체 장비, 공장 자동화 계속해서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1차 밴더예요. 1차 밴더. 그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월봉인데요. 자, 월봉인데 아까 강의할 때 앞서 강의 저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삼성전자 봤잖아요. 10배 났잖아요. 10배고. 자, 같은 기간이에요. 2004년도 뭐 3년도 그렇죠? 1,700원이에요.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회사. 자, 얘가 1,700원에서 얼마?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10,000원, 20,000원, 30,000원. 15,000원, 20,000원이네, 20,000원. 자, 1,700원에서 얘는 불과 4년 만에 10배고 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 리먼 사태 때 조정 주고 여기서 어떻게 돼? 또 가죠, 이게. 여기서. 얼마예요, 이게? 35,000원이잖아. 그쵸? 자, 조정 주고 또 가. 50,000원. 자, 얘가 16년도부터 여기서 하고 끝쳤어요.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지그재그야. 자, 신사업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대요. 아직 매출이 반도체가 더 많죠. 그러면 이 회사가 바뀌려면요. 매출 비중이 역전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 그리고 장비는 제가 2차 전지 배터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자, 장비는 발주할 때 그 사이클을 한번 타는 거예요. 소재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기 대략적인 왜 그런지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이 35,800원에 매수하셨어요. 자, 오늘 종가가 36,450원이에요. 자, 어제 클러스터 400조 투자해서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 주관으로 해서 한다.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투자가 되려면 지금 현재 재고가 많잖아요. 저는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
재고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서버량이나 AI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런 부분의 서버 증설 그게 하반기 내년 하면은 올해 중반 정도가 이제 좀 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네. 단기 반등이다. 단기 반등이다. 그래서 짧게 이 까만 선 240선 전후에서 매물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뭐 35,000원, 4만 원 뭐 한 그냥 38,000원 38,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그냥 익절하고 네. 나오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SFA를 대표적으로 좀 자세하게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종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